세상에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건 돈밖에 없다. 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발휘합니다.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,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내 주도로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모습들이 매우 좋다라고 봅니다. 겉으로 볼 때는 다들 잘 살고 다 부자이고 다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하고 실제는 좀 많이 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떻게든 좀 내실을 기하며 사는 게 더욱 이제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.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적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뭐 돈을 가지고 전부 다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, 대체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 100%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. 왜 그렇겠습니까?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건, 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가 아닐까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. 물론 100%는 아닐 거고요. 아주 이제 극소수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, 뭐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어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상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로 이제 재산을 이렇게 축적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. 저기 뭡니까? 그 전 국회의원 강머식이 아들 이제 50억 퇴직금 받고도 무죄 받은 그놈들, 그런 인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신의 피땀과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들의 인생의 성적표라고 얘기할 수 없죠.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 빼고요, 대체로 보통의 사람들,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, 돈이 그 사람 인생의 성적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누군가는 여행이, 누군가는 운 좋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뭐 50억, 100억 자산가가 됐을 수도 있고, 또 어떤 이들은 집을 사지 않아서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는데 그 현금이 금액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, 사람들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려 하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잘 안 보려 하죠.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,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돈으로 숫자로 딱 환산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이다, 중간값이다 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될지, 좀 더 애써야 될지,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지금 올해 한 250만 원이다. 근데 나이가 만약에 20대거나 아니면 30대 초반이면 그 정도 금액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, 40대 한 초중반에 한참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그 직장인으로서의 전성기에 해당되는 나이대에 있는데 버는 게 250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금액이 적다, 뭔가 좀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.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,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과를 좀 더 내서 직급이 올라가든 직책이 올라가든 뭐라도 해야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.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수준은 아니다 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. 금액으로 대략 얘기하는 겁니다. 또 어떤 이는 월에 한 850만 이상 900만 원 정도 받는다 라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? 그래? 한 40대 초중반인데 750에서 800만 원 받는다. 그래, 그러면 대략 연봉이 얼마쯤 되겠네? 뭐 1억 5천, 1억 6천, 뭐 1억 7, 8천 되겠네. 그 정도면 그래, 성공한 거네,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. 되게 많이 받는 거죠. 근데 실수령액으로 올해 750만 원, 800만 원 받는다고 아주 부자이고, 뭐 300만 원, 400만 원 받는다고 아주 거지이고 이러지도 않습니다. 왜냐, 이제 그들이 받는 월급도 월급이지만 그들의 생활하는 씀씀이, 이 소비 습관, 그리고 어디 지역에 사는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생활비가
또 많이 드냐 적게 드냐 이런 것들도 있고, 또 빚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,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헤아려서 따져보면 뭐 이것저것 뭐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려면 좀 더 봐야 되더라고요.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둘러볼 것, 살펴볼 것들,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이제 조금 그래도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.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요즘의 중장년들인 것 같습니다. 돈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, 그래야 그걸 가지고 좀 삶을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와서 더 많이 드는 생각은,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10억짜리가 뭐 30억이 돼서 20억이 늘었다,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매달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항상소득,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매달 100만원이 들어온다, 매달 200만원이 들어온다, 매달 300만원이 들어온다, 이러면 그게 얼마나 크겠냐라는 겁니다. 그런 이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을 때 그게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생각보다 크더라는 거죠.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들어온다. 근데 세입자가 오래오래 살아서 매달 꾸준하게 100만원이 들어온다.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한 달에 100만원씩만 꾸준히 들어와도 삶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게 100만원이 아니고 뭐 채권 이자나 배당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월에 한 200만원씩 생긴다고 하면요, 되게 형편이 좋아집니다. 되게 편해진다라는 거죠. 그러니 이제 배당금이나 채권 이자는 뭐 그거 가지고 가족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그래도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. 월급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상소득의 하나이죠. 근데 이제 그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그때를, 그 시기를 잘 활용해서 소비를 적당히 하고 저축을 좀 넉넉하게 해서 최대한 고배당 주식이든 고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서 안전하게 갖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꾸준히 뭔가가 항상 소득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.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부르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큰 보탬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, 추구해 보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.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을 사는 거죠. 무던히 우직하게 말입니다. 꾸준하게 살아가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 보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. 좀 돈을 잘 모아가며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